4장 6절 미분적분학과 그래핑 계산기를 사용한 그래프 그리기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4장 5절에서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수학적 결과만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다면 이 절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린다면 아무래도 편리하긴 하겠습니다만 저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절은 아무래도 컴퓨터가 있어야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절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강의는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래프를 최대한 활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내용이다라는 식에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식으로 해서 이 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앞전에서 배웠던 방법을 활용한다면 이 함수의 인계수를 구하고 그리고 1계도함수 판저법 또는 2계도함수 판저법 등을 이용해서 그 값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리고 1계도함수를 이용해서 증가와 감소하는 구간을 찾고 그리고 2계도함수를 이용해서 오목성을 조사하고 또한 변곡점을 조사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대략적인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파악했다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다음 같은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왼쪽 그림을 잘 보면은 정역은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5 범위 안에서 잡았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000에서 4만 10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왼쪽의 첫 번째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의 길이는 뭐 센티미터로 얘기를 할까요? 5cm에 불과한데 이렇게 등 간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역을 엄청나게 많이 압축한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을 그리다 보면 어떤 컴퓨터는 자의적으로 이걸 가로, 세로의 길이를 비례하게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정역의 길이와 치역의 길이가 일치하지 않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그래프를 자칫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다룰 때 가로, 세로의 길이를 정확하게 맞춰서 입력을 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것, 저자가 설명하려고 했던 주의해야 될 부분 첫 번째가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역의 범위와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고요. 멀리서 보면은 이 그래프는 마치 이렇게 되는 U자 모양 형태의 그래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아보려면은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 오른쪽 그림은 좀 더 확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역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로 치역의 범위를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100으로 잡았습니다. 여전히 이 오른쪽 그림도 이 한 칸의 간격이 1cm였는데 여기는 이 한 칸의 간격이 거의 50 가까이 되다시피 했으니까 이 가로 세로의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압축해 놓은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치역의 범위보다 이 치역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완만한 U자 모양처럼 보였지만 사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정밀도 높은 걸 그리려면은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50에서 1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부터 1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린다면은 좀 더 정밀도 높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이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이 그래프는 요 정도 점에서 극소가 나올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니까 원점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봐서 여기 어딘가에서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도 어딘가에 보면 얘는 지금 보면 위로 오목이잖아요. 자, 위로 오목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밀하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컴퓨터 그래픽만 갖고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도함수를 직접 구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임계수를 직접 찾아볼 계획인데요. 이 다항함수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을 계산해 보면은 2, 6, 12, X의 5승, 15X의 4승, 그리고 플러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잘 보면 x가 0일 때 이 함수가 0이 되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대략 원점을 지나는 게 맞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이 식을 잘 보면은 x에 관한 x가 모든 항마다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x를 묶어내면은 12x의 4승 플러스 15x의 3승 플러스 9x 마이너스 4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고차 방정식이거든요. f'이 0이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앞이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앞이 0일 때는 x 이퀄 0입니다. x 이퀄 0이 임계수가 된다고 해서 알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차 방정식이 조립제법으로 딱 떨어지는 인수분해가 돼서 딱 떨어진다면 몰라도 그 밖의 경우는 이 고차 방정식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함수 값을 직접 계산해야 되는데 워낙 다루고자 하는 이 함수가 다항함수가 6차 고차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도함수도 5차식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이 고차 방정식 푸는 문제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역시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려는데요. 이 왼쪽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 이 왼쪽 그래프를 이 오차함수를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컴퓨터 그래프로 그려본 것을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대략 요 정도쯤에서 뭐 마이너스 여기가 한 1.6 또는 1.7 그 금방 어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원점을 통과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한 0.3, 0.4 그 정도 된다고 볼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이걸 0으로 하는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x 이퀄 0은 한눈에 보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얘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또는 뭐 컴퓨터를 이용하면 이거 고차 방정식 같은 것도 간단한 경우라면 해를 구해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 f'이 0이 되는 점을 찾아봤더니 이런 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우리는 이 f'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우리는 대략 요 값을 대략 뭐 마이너스 1점 얼마나 볼게요. 자, 이 값보다 작을 때입니다. 마이너스 1점 얼마보다 작은 값에서는 f'이 음이죠. f'이 음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값보다 클 때는 f'이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점을 통과하면서 f'이 음이었다가 양으로 바뀌면 f'이 음이었다가 양으로 바뀐다면 그래프 윤곽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면 그 점에서 극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극소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볼까요? 원점에서는 f'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죠. 원점에서는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그 점에서 극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점에서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요 점에서는 다시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극소, 극대, 극소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에 그림을 잘 보니까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점에서 극소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방정식을 풀었던 아까 그 대략 마이너스 1점 얼마가 되는 점에서요. 자, 요 점에서 약간 흐릿하게 보이지만 극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극소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계도함수를 필요하다면 일계도함수를 찾아서 그 값을 좀 더 명확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는 원점 근처에서 좀 더 크게 확대한 겁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50이고 플러스 100이었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이었는데 여기 보다시피 이번에는 가로 세로가 거의 이제 세로의 길이가 더 짧게 그려놓은 거죠. 가로의 길이보다 세로의 길이가 더 짧게 컴퓨터 그래픽에 그려놓은 건데요. 원점 근처에서 얘를 좀 더 확대를 본 거죠. 여기가 거의 직선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본다면은 극대와 극소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정말로 그런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본 거죠. 원점에서 극대가 나오고 요점에서 극소가 나오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이 일계도함수의 그래프랑 같이 비교해 보니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수치를 잘 보면서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프 윤곽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요 부분을 확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었죠. 자, 이제 이런 형태를 우리가 필요하다면 여러 개의 그 컴퓨터 그래픽, 즉 치역의 범위를 적절하게 잘 잡아서 일종의 확대한 그림이라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그려주는 그림 자체만 가지고서 그래프 전체를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것은 또 뭘 나타내냐면 변곡점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래프 윤곽을 대략적으로 본다면요. 자, 이렇게 보면 위로 오목이고 얘는 아래로 오목이니까 위로 오목에서 아래로 오목으로 바뀌는 여기 어딘가에서 당연히 변곡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를 확대해서 보니까 자, 이렇게 보면 아래로 오목에서 위로 오목으로 바뀌죠. 여기 어딘가에서 다시 변곡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변곡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변곡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계도함수를 구해본 거예요. 이계도함수를 구해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요 점보다 작은 점에서 F2'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이 점을 통과할 때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요 점을 지나기 전에는 마이너스였다가 F2'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두 번 미분해서 0이 된다고 해서 그 점에서 변곡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계도함수가 0이 되든 또는 0이 되지 않든 간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점이 변곡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함수는 당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변곡점은 미분이 불가능해도 생깁니다. 이게 그 점 좌우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좌우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x가 지나갈 때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음에서 양, 양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 점이 바로 변곡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함수 같은 경우는 두 번 밀어서 0이 되는 점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갈 때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면 즉 음에서 음으로 가거나 양에서 양으로 간다면 그건 변곡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어느 점이 변곡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점 좌우에서 반드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두 번 밀어서 0이 되는 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변곡점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대략 마이너스 1.2 정도 되나요? 0.2보다는 좀 작게 보이네요. 자, 대략 그 정도 점에서 변곡점이 생깁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마이너스 1.2 정도라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 그렇군요. 대략 요 정도에서 우리가 아까 변곡점일 거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어딘가에서 좀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 여기 어딘가에서 변곡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필요하다면 일계도함수를 직접 구해서 판단해도 되는데요. 워낙 고차 방정식이니까 손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4차 방정식이나 5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각각 가르다나와 페라리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식은 우리가 미분적 분할 수준을 훨씬 더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식에다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고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해를 근사적으로 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제 1번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고차 다항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하다면 1계도함수의 그래프도 그리고 2계도함수의 그래프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래프를 적절하게 확대를 해서 문제에서 그 컴퓨터가 계산하는 이런 치역의 범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면 좀 더 확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제 1번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우리는 예제 2번의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그려보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와 같이 유리함수네요.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x = 0에서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4장 5절에서 우리는 점근성 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극한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7x 그리고 플러스 3이 같이 되는데 자, x가 0에 가까워질 때 요거는 0이고 얘는 3이잖아요. 무한수 역수꼴이고 그러면 당연히 무한대로 가죠. 확인해 보니까 x가 0에 가까워질 때 함수가 무한대로 가니까 수직 점근선을 갖는 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 fx는 x = 0에서 수직 점근선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다 확인할 생각이 아니라 단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진 거랑 비교를 해보려고 지금 미리 계산해 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려봤을 때 어떤 그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 좌측은 -5, 우측은 +5에 불과한데요. 이 세로의 길이가 3 곱하기 10의 18승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컴퓨터가 자의적으로 저렇게 치역의 범위를 임의대로 그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이 그림만 봐갖고는 마치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서 만나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다시피 x = 0에서 수직 정근선이니까 절대로 이 x = 0은 y축이잖아요. y축에서 만나지 않거든요. 근데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뾰족한 침처럼 만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정확한 그래프의 개형도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본 거예요. 여기는 -5에서 +5로 잡고 여기가 이렇게 잡혀 있다면은 이제 치역의 범위를 가로의 길이가 좀 더 길게 그려졌네요. 이게 10인데 여기가 10으로 됐으면 조금 더 짧게 그렸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본 거죠. 확대해서 보니까 대략 이런 그래프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니까 여기 x = 0이 수직 정근선을 갖는 거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x가 0에 가까워질 때마다 쭉 뻗어 올라가죠. x가 0에 가까워질 때마다 쭉 뻗어 올라가니까 x = 0, 즉 y축이 수직 정근선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잘 보니까 x가 0보다 클 때 위로 오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점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요점에서 극소값을 갖고, 그리고 그래프를 잘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혹시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는지, 또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는지 아직 이 그래프만 갖고는 확인이 잘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래프를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세로의 길이는 10하고 -5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를 이제 약간 다르게 본 거죠. 자, 치역과 정역을 조금씩 다르게 본 거죠. 여기는 이제 여기 10인데 길이를 더 크게 해보니까 어디로 가는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는 걸 보기 위해서 정역을 좀 더 늘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얘도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평정근선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평정근선을 알아보기 위해서 극한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극한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이 일정한 상수값이 나온다면 그 상수값이 바로 수평정근선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컴퓨터에만 의존할 수가 없고 직접 식을 풀어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컴퓨터 그래픽하고 혼용해서 잘 활용하자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잘 들여다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네요. 분모 문제 차수가 같으니까 처가청 앞에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라서 1이 나왔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y = 1은 수평정근선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봤던, 처음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봤던 혹시 일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었는데 더 크게 가로를 더 크게 확대해서 보니까 정말로 그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y = 1이 수평정근선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극소화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이 함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극소화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거 컴퓨터 그래프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 대략적인 수치를 알 수 있는데 직접 필요하다면 손으로 계산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f' 0이 되는 점, 즉 임계수를 먼저 찾고 그 임계수 좌우에서 일계도함수 판정법을 적용했을 때 극소화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 2번도 살펴봤다면 이어서 예제 3번 훨씬 더 복잡한 그래프가 됐죠. 자, 이와 같이 복잡한 그래프,
자, 유리함수에서 분모가 여기되면 불능이죠. 따라서 우리는 식을 보면 x = 2와 x = 4에서 수직 정근선이 생길 거란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가 0일 때 y가 제로가 되고 x가 마이너스일 때도 y가 제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수직 정근선이 두 개가 생긴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x절편은 y가 0일 때 x절편은 x절편은 뭐냐면 y가 0이 되는 건 0과 마이너스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컴퓨터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10에서 1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림이 전혀 어떤 그림인지를 예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나름대로 크게 확대해서 잘 그렸다고 봤는데 그래프가 예상이 되지 않으니까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다음같이 여기를 더 치역의 범위를 작게 하고 그리고 정역을 크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치역의 범위를 더 작게 하고 정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적당하게 여기를 높이고 그래서 여러 개의 정역과 치역의 범위를 다 다르게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컴퓨터 그래픽을 그려본 결과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그러면 대략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x절편 0과 마이너스 1이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x = 2와 x = 4가 수직 정근선이었다는 것. 그래서 필요하다면 컴퓨터 그래픽을 할 때 정역과 치역을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서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걸 종합할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종합해서 대략 이런 그래프구나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컴퓨터 그래픽만 믿고 의지한다면 전혀 그래프를 분석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직접 이렇게 다 계산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들을 보완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4장 5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연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은 우리가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따지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너무 이런 것들을 잘못 오해를 해서 이렇게 잘못 그려놓고 나서 그냥 이 그래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치역과 정역을 다양하게 함으로 해서 그래프의 윤곽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리고 이어서 예제 4번의 그래프도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되게 독특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주기성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다 주기함수거든요. 그래서 주기성 같은 것도 다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를 다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0과 파이 범위 안에서 그리고 치역을 마이너스과 1로 하니까 대략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1궤도 함수하고 2궤도 함수도 다 구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 파란색 그래프는 1궤도 함수를 구해서 얻은 결과들이고요. 1궤도 함수가 0이 되는 점들이 이렇게 있었죠. 1궤도 함수의 그래프, 이 파란색 그래프는 1궤도 함수 그래프고 위에 빨간색 그래프는 이제 컴퓨터 그래프를 그려놓은 함수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좌우에서 부가 바뀌었으니까 극값을 갖게 돼요. 요점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파란색 그래프하고 빨간색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자연스럽게 변곡점들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2궤도 함수를 구해서 변곡점을 찾아보세요라는 얘기예요. 두 번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위아래 잘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하니까 이런 점들 있죠. 이런 점들에서 다 변곡점이 생깁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이런 점이 있죠. 여기가 변곡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이렇게 1궤도 함수하고 2궤도 함수를 이용해서 그려본 결과 변곡점들이 생겼습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파동 모양, 마치 주파수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라서 이 그래프를 복사하듯이 이렇게 그려놨고요. 옆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1궤도 함수하고 2궤도 함수 등을 이용해서 극값이라든가 변곡점을 조사해서 대략적인 그래프의 윤곽이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제 5번은 상수 C의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양하게 바뀌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우리는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C의 값을 여러 가지로 변화를 줬을 때 어떤 형태로 바뀌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그림은 C가 2였을 때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C가 마이너스 2였을 때입니다. C가 2였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동산 모양 형태로 그려지는데 C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되게 복잡하죠. 수직 점근선이 두 개가 나타난 형태의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C의 값을 다양하게 변화를 줬더니만 그래프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어서 C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마이너스 1, 0, 1, 2, 3일 때 그래프가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위에 두 개의 그래프나 이 아래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수직 점근선이 생기는 그래프라면은 C가 2일 때와 C가 3일 때는 수직 점근선은 나타나지 않고 다 연결된 형태의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수 C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것을 사실 손으로 그리기는 되게 어렵죠.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컴퓨터 그래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4장 5절에서 배웠던 우리가 수학적 결과만으로 구하는 그런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컴퓨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4장 5절과 4장 6절을 배운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다면 꼭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4장 6절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4장 7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